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한번 얘기할 텐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대장동 진실 터지자 이재명 광기 어린 화풀이를 했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인맥, 이것이 이 보수 우파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요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임기가 끝나면, 하여튼 임기를 다 채우기를 저는 뭐 그럴 거라고, 그래야 더 큰 혼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나면 재판이 재개되고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곱게 퇴임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개의 재판이 지금 걸려 있는데 중단돼 있습니다. 이 재판을 어떻게든지 지우겠다고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 190명에 달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위성 정당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서 공소 취소나 또는 재판 형사소송법이나 내지는 형법 자체를 바꿔가지고 죄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또는 민주당이 이렇게 광기 어린 화풀이를 한다든지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 대신에 국정 운영에 전념을 다해서 또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성과로 보여주면 5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아주 무한정 활용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장동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돼서 동아일보 기사상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X에 이걸 실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제목으로 광기 어린 화풀이라고 했는데요. 요 사건은 언제 벌어진 일이냐? 즉, 이 보도 동아일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상을 받은 이 동아일보 기사는 몇 년도 건이냐? 즉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 뉴스 취재 보도 부분상을 받은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상이 언제 받았다고요? 2023년도에 상을 받은 겁니다. 2023년도. 지금으로부터 2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 이 일을 자신의 X에 4월 26일, 즉 2026년 4월 26일 뭐라고 했냐?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고 수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이 0.7% 차이로 패배한 이유가 동아일보와 같은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2년 전에 수상을 받은 것을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 떠올리게 하면서 이 일을 벌린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저는 본인이 항상 그 사실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면 감옥에 가야 된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재판이 재개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자, 이로 인해 나라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선 조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 조작, 대선 조작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현 대통령의 현실인식.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죄를 덮기 위해서 벌렸던 국정조사 있죠. 그 국정조사가 오히려 대장동 사건의 진실, 대북 송금의 진실을 오히려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지는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참가하지 않고 그저 반대한다고 자리에 물러섰다고 하면 얻을 수 없는 성과이기도 하고요. 또한 증인들이 나와서 무슨 역사적인 소명 이런 거 아닙니다. 자신들도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 윽박지르는 모습을 우리 전 국민이 생중계하는 바탕 위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런 진실들이 터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동아일보 보도상 받은 것을, 동아일보 기사상 받은 것을 취소하라고, 상을 취소하라고, 대선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신문협회는 이렇게 대선 조작을 했는데 왜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SBS에서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를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 윽박질렀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죠? 전 국민 5천만의 국민들을 전부 입 다물게 할 수 없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씩씩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하는 일이 정말 무모한 일이죠. 자, 이 증인 중에 제가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김영동 의원이 남욱 증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1호, 1, 2, 3, 4 쭉 있죠.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누구냐? 과거 녹취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녹취록에 이 시장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장 것. 유동균, 김용, 정진상 등과 함께한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시장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1,몇백억을 수익으로 챙긴 남욱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김만배가 그 전에 이 시장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이제는 바뀌어서 이 시장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이 시장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했던 진술들을 전부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즉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누구일까? 요 부분이 이번 청문회에서 나왔고요. 또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입장문, 이 대장동 수사를 했던 이 입장문을 통해서 보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교도관이 이 연어 파티와 관련된 진술을 했죠. 무슨 진술이죠? 술 냄새 난 적 없다. 연어 들어간 적 없다. 요 이야기가 그냥 자신이 녹음된 거 틀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박상용 검사의 계속 일관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결국 그 당시에 연어와 술 파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났잖아요. 예. 뭐 위증하면은 저기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돈 줬다. 쌍방울 부회장이 돈 줬다. 니오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직접 쌍방울 회장이 직접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모두 사실로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녹취록이. 이 녹취록이 정영학의 녹취록,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요. 13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A4 용지 13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인데 여기에 이재명 또는 시장이 21차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21차례.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틀어서 다 확인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 성남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권한 아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조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김용과 관련돼서 허위 일정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서 법정에서 증인들이 위증을 했어요. 그 위증한 사람들 전부 또 이 거짓말을 공모하고 지시한 사람들 모두 위증교사와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들이 오히려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회 특위위원으로 나와서 지금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황당한 이런 장면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조사의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말을 윽박지르고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런 일들을 마음대로 벌일 수 있다는 게 정말 황당한데요. 뭐 이것만이 아니죠. 이것만이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정말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건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문의 내용을 한번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쭉 자신의 입장문을 보내왔는데요. 이걸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자신이 사전 대본에 따라서 치밀하게 기획한 한편의 연극과도 같은 이 국정조사 특유의 청문회 현장에 참여해서 무대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진실,
그 다음에 이번 청문회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남길 치명적인 폐해에 대해서 자신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마지막 상황 또는 자신이 예 뭐 다 영웅이 되고 싶거나 뭐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이 내몰리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서울중앙지검장 입장문 전문을 보기 전에 오늘 오신 분들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OSR님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인사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혜채님, 러브훈이님, 자, 우한유령님, 초코님, 명혜님, 신나라님, 이재홍님. 이렇게 자주 이름을 부르다 보면 다 외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명혜님 출근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조심 안전하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일터에서 행복한 일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러브님도 출근하여서 일하면서 듣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들꽃님, 월요일은 일찍 출근해서 들으니 편안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 예,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장묵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음. 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이 방송 중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 차분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매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기획하고 있는 유튜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작해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는데 이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을 해야 구독자 수도 늘고 그다음에 좋아요 숫자도 늘고 그래서 많이 찾는 채널이 돼야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역사나 민주공화국이 지켜야 할 내용이나 어떻게 운영돼야만 제대로 된 공화국인지 또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애국주의라고 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갖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침 라이브 방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간에 오진영 작가님과 함께 반드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자, 다들 이제 사적인 일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이재명. 죄명이도 미쳐가고 있는 중이다. 권력으로 칼부림하고 있다. 대장동의 그분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 자장목님, 한동훈 대표님 국회에 입성하면 다 파헤쳐 결론 낸다. 또 숫자가 중요해요.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도 과반수 이상을 넘던지 아니면 140, 우리가 지금 107석인데 130, 140석만 되더라도 쟤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의사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일반인은 모르는 일 이재명이 가르쳐 주시네요. 그렇죠. 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그 무게 때문에 반드시 기사가 됩니다. 가짜뉴스는 범죄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한다면 본인이 그 짓을 하겠습니까? 토요일마다 우리 부산 여행 가시는 분도 우리 신나라님. 이재명이 윤석열과 장동영 때문에 지지율이 높으니 막가파식 통치를 하겠다는 건데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유병선님, 강가라트님도 또 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오시네. 감사합니다. 여왕님도 감사합니다. 김선경님 고맙습니다. 자,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것 범법자들을 데려다가 증인을 하고 꼼수로 피해가려는 자들이 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보기에 한심합니다. 그런다고 판결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법에 어긋난 짓을 했으면 받아들이고 열심히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게 대통령의 할 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 일에만 몰두하는 게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네모선장 함은경 응원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명혜님 아침에 위원장님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명혜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재명의 광기 어린 화풀이 동아일보 보도 기사상에 수여한 상을 취소하라. 한국신문협회가 준 상을 취소하라고 자신의 SNS X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언론 자유에 대한 협박이고 더 아울러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진실이 터지자 대장동 진실이 터지자 광기 어린 화풀이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송경호 전 서울지검장의 입장문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송경호 서울지검장의 입장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절차적 요건의 충족이 결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과반수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청문회가 합법이거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명확한 한계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작 기소했다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또 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국정조사 결과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이걸 진행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만들고 자신이 결론을 내려놓은 조작 기소라는 답안지에 맞춰서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하라고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용교 법사위원장이 공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자신이 하라 이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얘기했죠. 만약 조작된 사실이 있어서 조사 기소했다고 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행이 바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공소 취소를 해라. 전부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 전부 감옥 가기 싫어서입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하는 순간 그것은 위헌이고 위법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가지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특검에게 전가시켜서 공소 취소를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형사 시스템이 조작 기소가 가능한 허술한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유전 무죄, 돈 있으면 죄가 없다, 유권 무죄, 뭐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만은 이 각각의 기소 단계 또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걸 조작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모든 관련자들이 눈을 감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여러 번 받았고요. 수감돼 있는 기간 중에 탄원서를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랑 제 옆방에 사는 사람들, 그 사동에 있는 사람들은 사동에 있는 수백 명 돌아가면서 이제 저한테 매번 와서 탄원 써달라고 하고 뭐 서류 갖다 주고 보여주고 이런 걸 봐왔는데요.
과거에는 검찰 진술 조서, 검사 앞에서 쓴 조서는 받은 도장을 찍은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증거 능력 없습니다. 법정 앞에서 이야기한 거, 법정에서 증거 조사한 거, 법정에서 만일에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하면 증인, 증거를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 속 터지기 시간 많이 걸려요. 우리가 형사 사건에 잘못된 놈들 재판 무지하게 오래 걸리잖아요. 조국 재판은 몇 년 걸렸죠? 이화영이 재판 몇 년 걸렸습니까? 2년, 3년 걸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간첩 사건도 근보소로 나와서 2년, 3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속되는 겁니다. 잘하면 1심에서 구속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2심까지도 그냥 불구속으로 가고요. 조국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 가서 확정되어서야 그때서야 감옥을 갔고 그 감옥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을 이용해서 사면 벗어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실망을 줬고 부끄럽게 했는지. 아니 배웠다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정말 후한무치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가 시스템 얘기를 하다가 샜는데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 사람들이 증거가 인정을 안 하면 증인을 인정 안 하면 모든 증인들을 불러서 하고요. 그 증인들이 위증을 해서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을 해가지고 관련된 사건에서 위증을 해서 결국 구속된 사람도 있다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영학 녹취록, 녹음 파일의 주인물 부재 주장은 실태적 진실을 왜곡하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일부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전체 기록 중에 극히 일부만을 선택해서 인용해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첫 번째, 이 정영학은 2015년에서 2018년도 약 4년간 녹음이 없습니다. 이 기간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수익 배분 구조 확정하고 사업 협약 체결 등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즉 2015년 이전에 벌어졌던 녹음 파일 2012년에서 14년 그 다음에 2019년에서 2021년도 사이에 녹음 파일이 1300여 쪽에 달하는 녹음 파일이 있고요. 이재명과 시장님은 21차례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남욱 변호사가 처음으로 유동균, 이재명, 최윤길인가요? 이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아까 2019년하고 2021년도에 또 녹음 파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2020년 3월 24일에는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영학아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후보와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노골적인 종칭을 사용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수사 과정 중 재판 과정 중에서 이미 그 내용들이 다 제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1월 녹취에서는 김만배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진상이 20억을 요구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한 사실도 다 녹취 파일에 있습니다. 정진상이 20억을 왜 달라고 했겠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명과 기록을 무시한 채 단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라고는 이런 허위 주장. 이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압조사를 통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사실 대장동 사건의 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거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들 정말 뻔뻔합니다. 뻔뻔해요. 본인들이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검사와 공방을 벌였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국정조사가 남길 앞으로 치명적인 폐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는 특권층을 성역화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치외법권의 전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치외법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쁜 전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서 공동체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단속한 경찰관이 만취 상태의 권력자를 적발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이 권력자가 반성 대신에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야, 이렇게 끊는 것은 신호 위반 차량 끊는 것은 경찰관이 하면 안 돼. 라든지 야, 앞으로 모든 신호등은 오로지 황색 전멸등으로 바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만들면 질서는 개판이 되고 사회 시스템은 붕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이렇게 시스템이 붕괴한 자리에 남는 것은 사법 불신이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만 힘들어집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사법 경찰을 이용할 수도 없고요.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도 없고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바뀌는 일도 수두룩하게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보냐? 촛불 행동에서 봅니다. 촛불 행동. 촛불 행동은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모금하고 거기에서 돈을 쓰고 하는 일들은 모두가 불법입니다. 이 불법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려 하자.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검찰 못 믿겠다며요. 검사는 윤석열의 개고 윤석열이 지시한 대로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검찰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데 검찰을 못 믿어서 검찰청을 때려 부수자고 한 사람들이 이제 검찰의 매서운 맛을 보니 아니 뭐 경찰이건 검찰이건 나쁜 짓을 했으면은 수사관이 수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덮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촛불행동의 김민웅과 또 유머시기 목사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권력의 피해자이다. 그러니 자신들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대통령 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치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걸 보면 참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법 시스템이 붕괴한 상태에서 피해는 누구한테 간다? 국민들한테 간다. 저희가 다시 원내에서 과반수가 되면 다 뒤집어서 서로이 정상화해야 할 법들이 정상화해야 할 시스템이
바로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가 또 있네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뭔 얘기를 했냐면요. 윤석열 때 검찰이 이재명을 수백 번 압수수색하며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 4월 26일 날 이야기네요. 그래서 검찰이 변명하기 힘든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도 문제지만요. 정치 경찰은 훨씬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 폐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이것을 변호하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법대 81학번이니까 저랑 1년 선배인데 저랑 이런 동년배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도 많이 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